1년 전 크리스마스 때는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월 2천만 원을 벌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이에요. 제 채널에 다시 오는 걸 환영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 2022년에서 제가 얻은 교훈을 7가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제 채널을 만약에 처음 오신 거라면은 제 채널에서는 이제는 성공에 관해서 그거를 그 목적을 다루고요. 네, 보다시피 한국말 잘 못해요.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쟤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절 자퇴를 했거든요. 이제 항상 물음을 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수능 1등급 맞아서 대학 가가지고 그제서 이제 무슨 큰 회사를 가가지고 그 성공하는 그게 맞냐? 저는 그걸 항상 의문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가지도 않았고 이제 몇 년 뒤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월 2천 정도를 조금 벌고 있네요. 이제 그게서 제가 얻은 교훈들을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걸 여러분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더 보고 싶으시다. 만약에 뭐 진로만 고민이 된다. 뭐 대학을 꼭 가야 되나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 알림 설정하시고 왜냐면 저도 다음 영상 제가 언제 올지 몰라요. 다른 유튜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누르시고 이제 제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네, 일단 이번 연도 2022년도 지금은 2023년 1월 1일이지만 좀 늦게 이걸 영상을 하고 있네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이번 연도 초반에는 돈도 많이 없었고 막 이제 뭐 몸도 안 좋았고 그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한번 걸리고 아 네, 그리고 이제 하던 일도 이제 하고 싶지 않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막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커리어를 약간 전환을 하면서 일 전환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와버렸네. 유럽 여행도 하고 네, 헝가리에 갔었고 헝가리 가서 여행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밀라노 가가지고 그 뭐 명성이 자자하던 파스타하고 피자 까르보나라 피자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먹고 이제 뭐 어디 갔었지 또 스위스 스위스 가가지고 그 정말 보고 싶었던 그 큰 산들 그 눈 덮여 있고 그 인스타그램 영상에서만 봤던 꼭 가고 싶었던 그것도 가고 이제 뭐냐 또 어디 갔지 뭐 프랑스 파리 정말 13년 동안 제가 중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그 불어 배웠을 때부터 항상 가고 싶었던 파리 꿈을 이루면서 크렘브룰레도 먹고 그 에펠탑 처음으로 봤을 때 와 진짜 믿겨지지 않고 막 그림 같은 풍경에 마카롱도 하루에 막 8개씩 먹고 이제 또 어디 갔었냐 포르투갈 가가지고 에그타르트도 진짜 막 하루에 5개 먹고 그것도 하고 이제 별거 다 하고 이제 지금은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남미에 와 있어요. 콜롬비아에 와 있는데 저도 제가 남미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제 남미는 좀 겁이 먹었거든요. 솔직히 뭐 안 하다는 말도 듣고 그 뭐냐 뭐 무슨 납치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거 듣는데 아직까지는 네, 나쁘지 않네요. 남미에 온 이유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제가 얻은 교훈은 성공은 속도를 사랑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뭐냐면은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 예를 들어 대학교를 자퇴하고 막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거를 하고 싶다. 뭐 여행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사람들이. 뭐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은 것처럼. 근데 그 실행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예. 실행을 안 할 때도 많고. 이제 거기서 가장 안타깝죠. 왜냐면은 결국 그 속도를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결국 실행하는 속도는 더 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명성 높은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 그때가 약간 인생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그 이번 연도 약간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 왜냐면은 그때 이제 와 목에 진짜 면도칼 삼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막 와우 굉장히 아파하고 막 몸이 앓고 있었던 막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한 일주일 반 정도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장점은 뭐였느냐 거기에 장점은 뭐였냐면 제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줬어요. 정말 내가 인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가, 왜 이게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걸까, 그리고 뭘 해야지 내가
얻는 그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 전 정답을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무슨 지니도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무슨 뭐 타로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나 그때 저를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는데 이제 그 멘토가 이제 그때는 제가 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때는 잘 되다가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간서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돈도 예전만큼 벌리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노력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 멘토가 제안한 바로는 너 지금 하고 싶은 거 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너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잘 안 벌리는데 그럼 차라리 딴 걸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냥 남을 위해서 다른 그 뭐냐 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건 어때? 그때 약간 자존심이 좀 갉아먹었죠. 왜냐면은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다른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냐? 뭐 일 너무 많이 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결국 제 멘토가 제안한 바로는 야, 너 지금 돈도 많이 안 벌리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 그게 지금 문제냐? 그래서 그때 말 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영업을 풀타임으로 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그 원격으로 그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는 건데 그걸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일자리 좀 하나 구해줘. 해가지고 고맙게도 일자리를 하나 구해줘가지고 이제 저도 친구가 있던 회사랑 같이 이제 있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 저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만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영업 나 못하면 어떡하지? 영업 싫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결국 얻은 정답은 뭐냐면은 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알아? 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알지. 그죠? 초밥을 먹기 전에 내가 초밥을 좋아할지 싫어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자를 좋아하지만 만약에 내가 초밥을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 거기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 그래서 뭐 잃을 게 뭐야? 최악의 경우 뭐 한두 달 했다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다른 거 시도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막 고민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케이 바로 제 친구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야 하자 해가지고 따라라라라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장 제가 아득한 게 뭐냐면은 정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막 인생의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딴 거 하고 싶었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돈 버는 게 막 평균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었죠, 그 친구가. 원하는 만큼 그거에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만 조언을 많이 물어봤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1년 반 정도를 제가 계속 조언을 줬는데 1년 반 정도 계속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야. 똑같은 회사에서. 그래서 거기 약간 막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야, 너 이미 내가 알려줬잖아. 뭐를 할지. 내가 제안을 해주고 조언도 해줬잖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네 잘못이지.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뭐 요새는 뭐 조금씩 뭐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은 진짜 그 자리 한 자리에서 뭐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거 봤을 때 제가 주변을 봤을 때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 가장 사로잡힌 게. 물론 저도 그거에 가끔 사로잡히기 때문에 깨어나가지고 속도를 움직여야죠.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보면은 진짜 속도 있게 스피드 있게 진짜 네 움직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켓을 상상해 보세요. 지상에 있다가 우주를 이게 날아가잖아요. 로켓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이게 느리게 올라가요? 빠르게 올라가요?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빠르게 올라가고 주변에 그러다가 도중에 멈춰요? 안 멈추잖아요. 이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까지 가는 거지. 만약에 로켓가 우왕좌했으면 결국 추락하겠죠. 결국 저것도 똑같아 봐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스피드 있게 움직여라. 왜냐면 스피드 있게 움직이면은 뭐 만약에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성공을 안 한다. 그러면 실패를 빨리 하겠죠. 근데 실패를 빨리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잘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해보자. 그러면 실패를 거듭할수록 결국 성공하는 걸 찾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너무 막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A, B가 있어요. 철수하고 맹구가 있는데 맹구는 벌써 빨리 막 실패하고 벌써 막 성공했어. 근데 그동안 철수는 계속 고민만 하다가 계속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요? 철수는 실패도 많이 했겠지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한동안은. 근데 결국 성공도 빨리 했잖아.
그럼 결국 맹구가 승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교훈이 제가 얻은 교훈은 성공은 스피드를 사랑한다. 결국 스피드 있게 움직여라. 2022년에서 얻은 두 번째 교훈은 하고 싶은 거를 모든 거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이게 좀 뭐랄까 삼키기 어려운 알약이더라고요. 삼키기 어려운 약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모든 걸 얻고 싶었죠. 왜냐면은 저는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연애도 많이 하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싶었고 동시에 뭐 식스팩 복근도 왕자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막 뭐냐 이 행사 저 행사 가면서 막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인생 경험도 많이 하고 저도 한꺼번에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은 그걸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한꺼번에. 결국 제가 얻은 거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한 우물만 파야 된다. 그 옛날 분들이 하던 그 한 우물만 파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영업에 뛰어들었을 때 저도 모든 거를 다 희생시키고 모든 거를 다 포기했어요. 저는 그때 얻은 게 뭐냐면 아 지금 내가 이 새로운 커리어를 갔을 때 막 새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배울 것도 많고 이걸 하면서 내가 연애질도 할 수는 없어 결국. 왜냐면은 그러면은 토끼를 두 마리 동시에 쫓는 거는 얘도 못 잡고 얘도 못 쫓아. 둘 다 못 얻어.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다 줄였어요. 이 영업을 제외하고는 다 줄였어. 연애? 1, 아예 0, 빵. 여자 1도 안 만났어요. 친구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만났어요. 물론 힘들었죠. 네. 쉽지 않았죠. 어려웠죠. 외로웠죠. 네. 왜냐면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영업에 관련된 것을. 예를 들어서 영업에 가가지고 고객들과 상담하고 물건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연습하거나 결국 그거 셋 중에 하나였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걸 했고 산책하면서도 그걸 했고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그걸 했고 다 그것만 했어요. 헬스장에 있을 때도 이제 음악 힙합 그만 듣고 이제 영업 그 제가 멘토한테 배우던 거 그것만 계속 반복으로 하면서 그것만 했어요. 이제 그걸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은 제가 영업에 처음 했을 때는 첫 번 달에 아마 제가 한 25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그 4배 정도를 벌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죠.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고 제가 결국 다른 거를 다 포기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물을 10개 우물을 10개 각각 1m씩 파는 것보다 우물 한 개만 팠기 때문에 거의 20m씩 팔 수가 있었어. 왜냐면 제가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할 수만 있었고 다른 건 다 그게 없었어요. 뭐랄까 방해물들이 없었고 그냥 이것만 딱 파는 거야. 이거 왜 다른 건 몰라. 숨 쉬고 밥 먹고 이것만 먹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고 싶었고 그 길을 걸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뭐랄까 그 좀 속도 있게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을 때 네, 진짜 효과적으로 모든 걸 잘 되고 싶다, 발전을 이룩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그게 오직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는 좀 극단적인 좀 편이죠. 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너가 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하겠다. 네, 근데 저는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았고,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게 두 번째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이제 한 우물만 팔아. 제가 2022년도에 얻은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비교는 낙의 도둑이다. 무슨 말이냐? 자, 세상을 둘러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하는 사람들인가, 가족에서 아는 사람들이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인가, 거기는 항상 여러분보다 키 크거나 몸이 더 좋거나 돈이 더 많거나 더 재밌거나 더 여자가 많거나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항상 꼭. 네. 여러분의 키 180이라 해요. 183인 사람이 있어요. 189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가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벌어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월 1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 뭐랄까 문제에 살을 폈던 점이 뭐냐면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좀 발전을 하려는 부분인데 결국 저보다 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 어떨 때 가끔 거기에 빨려들어요. 아, 쟤는 뭐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여자도 나보다 훨씬 많고 더 예쁜 여자를 놀고 있어.
거기서 약간 뭐랄까 그 속에서 약간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왜 아직 여길까? 얘는 여긴데 왜 난 아직 여기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막 영감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가다 거기 빨려들 때가 있거든요. 아, 이제 결국 거기서 얻은 점이 뭐냐면은 그건 도움이 좀 안 되더라고요. 만약 그거를 자신의 연료로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뭐랄까 실행에 옮겨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던가 열심히 뭐 똑똑히 일을 하던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발전하려고 그걸 약간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으로 아 나는 왜 아직 여기까 그러면은 약간 도움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거는 거기서 그거를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결국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잘하는 게 있다. 아 그럼 저 사람은 뭘 무엇을 그러니까 뭐랄까 그 객관적으로 이걸 따져보는 거죠. 저 사람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갔을까? 저 사람은 만약에 월 6천을 벌고 있어. 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월 6천을 월 6천을 벌 수 있는 걸까? 오케이. 저 사람들은 이거를 해?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럼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결국 그게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인내심이 약간 뭐랄까 약간 인내심이 낮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빨리 벌써 월 1억 벌고 싶어. 왜 아직도 여기 있지? 그럴 때가 있는데 결국 제가 지금 영업을 가장 배우고 있는 멘토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 시간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좀 말이 약간 웃긴 말이긴 한데 결국 저는 뭐냐면은 저희들은 저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무엇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월 1억을 벌을 수 있어. 제가 저번에 트위터에서 그걸 하나를 본 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올렸는데 막 굉장히 막 화가 난 사람인데 무슨 포럼에 글을 올렸더라고. 방탄소년단 집 산 거를 봤는데 쟤네들은 뭘 열심히 했길래 뭐 저렇게 큰 집을 산 거야. 쟤네들이 수능을 열심히 했어. 뭐 군대를 갔어. 쟤네들이 열 열심히 했어. 나처럼 상사들이랑 뭐 똥꼬를 빨았어. 뭐 쟤네들이 뭐 잘났길래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방탄소년단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가는지 모르잖아. 나이는 어리겠지, 물론. 그죠? 근데 저 사람, 그 방탄소년단이 연습실에서 몇 시간 동안 일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직접 해보질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얻고 싶은 결과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매일매일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 정말 내가 화가 날 이유가 있는가? 딱히 없죠. 네. 행동을 안 했으면 안 한 게 당연한 거잖아. 그만큼 결과를 안 얻는 게. 그래서 결국 화날 거는 자신의 행동을 안 한 거, 실행을 안 한 거에만 화를 내고 결국 그 화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서 얻은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행복은 결과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네, 행복은 약간 좀 이상한, 약간 좀 특이한 단어죠. 행복이 대체 무슨 뜻이야? 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좀 뿌듯함. 네, 좀 더 거기서 얻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공해서 얻는 건 뭐냐면은 약간 뭐라 그러지? pleasure를 뭐라 그러냐? 약간 좋은 느낌? 약간 희열? 약간 그런 거? 예를 들게요. 제가 그 저번에 스위스 갔을 때요, 최근에 그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멘토랑 그 저녁을 먹었어요. 스위스에서 이제 그분 이름이 마일즈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번에 예전에 저한테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돈을 그다음에 한 월 1억 정도 월 1억 정도를 벌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스위스에서 좀 굉장히 큰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막 이제 맨션, 자기 집인 거죠, 이제. 맨션 같이 으리으리해. 막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막 완전 크고, 막 천장도 크고, 막 일지할 거 다 있어. 이제 그 친구가 말하길, 항상 그 큰 집에 들어가고 살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 그 첫날에는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다음 날 일어나가 보니까, 원래 평상시대로 돌아갔대. 예, 저한테 말하길. 평상시랑 똑같아. 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머리카락에 똑같은 피부에 인생은 똑같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왔을 때 결국 그 내가 진짜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막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 그거는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딱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행복이나 뿌듯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그 성공에서 그 물질적인 성공에서 얻는 건 한국 단어로는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찾아볼까 한번. 기쁨? fear? 기억이 안 나. 이제 사전에서 찾아볼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 기쁨, 기쁨, 기쁨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기분 약간 좋은 거죠. 약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녹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맥북을 이제 제가 샀거든요. 좀 비싸게. 노트북 한 6년 동안 삼성 거 쓰다가 너무 느려가지고 느려 터져가지고 너무 빡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썼는데 이거 항상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고 나니까 딱히 느낌이 없어. 빨라서는 좋은데 딱히 막 정말 행복해 이런 것도 아니야. 제가 이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엄마한테 아이폰 사줘, 아이폰 사줘, 아이폰 사주는데 안 사줬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제가 돈 벌고 이제 제가 직접 사니까 첫날에는 이거 간지 나는데 근데 있으면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막 이제 던져요 이제 저렇게 소파에다가 아무 느낌 없어. 제가 월 천을 벌고 싶었을 때, 진짜 월 천만 원만 벌면 진짜 내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 진짜 행복할 거다. 그건 딱히는 아니에요. 물론 삶의 질은 올라가죠. 말씀드렸다시피 막 여행 가고 막 그거는 좋죠. 근데 낚시 막 천만 원 그 자체가 저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에요. 제가 행복을 얻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영업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나와.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와, 이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겪으면은 내가 좀 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어. 거기서 뿌듯함을 얻더라고요. 좀 약간 지루하게. 네, 좀 지루하죠. 근데 결국 그 성장하는, 결국 인생은, 그 인간은 그렇게, 네, 그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아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끼지. 네, 결국 딱히 그 물질적인 결과에서 그 행복을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결과를 얻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알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을 많이 버세요. 왕자를 갖고 싶잖아요? 왕자를 가지세요. 여자를 많이 만나고 싶잖아요? 여자를 많이 만나세요. 주변에서 뭐라 하든 직접 해보시면 되잖아요. 직접 해보시면 저희 예전에 그 첫 번째 말했던 거 있잖아요. 속도는 사랑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다 초밥을 싫어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초밥을 좋아하면 어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보라는 건데 그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결과보다는 물질적인 그냥 어딜 가는지는 알아야겠죠. 물론 GPS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건 알아야겠는데 그 과정을 즐기죠. 그 기차 안에서 이 그 풍경들이 예쁘다. 약간 이런 거 올거리긴 하지만 결국 그런 거죠. 왜냐면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막상 안 얻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막 그럼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막 왜 나 월 5천만 원 안 벌고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럼 결국 그거 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만 오늘 내일 계속 꾸준히 하면은 어떨까?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죠. 거기에 덧보태자면은 그 성장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결국 결과는 이루어져 있어요. 돌이켜 보면은 제가 월 2천만 원 조금 적게 벌었을 때, 월 1천만 원을 벌었을 때하고 그때는 진짜 저는 월 1천만 원 벌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계속 막 그 과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거에서 좀 더 잘해보자. 오늘은 이거 좀 연습하자. 그거는 집중했는데 결국 그거 집중하다 보니까 막 몇 달 지나고 나서 잠깐만 통장을 보니까 나 1천만 원 벌었네. 그나저나 나쁘지 않네. 결국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그 성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결국 그게 가장 뭐랄까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2022년에서 오는 다섯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면 성공 안 하기가 더 어렵다.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한 열 몇 살이냐? 한 12살, 13살 때쯤에 미국에 처음에 갔어요. 중학교 때. 이제 그때 저 말고 한국에서 그냥 교환학생이었죠. 그때는 제가 영어 잘 못했거든요. 조금 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이제 저랑 같이 한국에서 같이 온 교환학생 몇 명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그 교환 학생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죠. 그 같은 한국에서 온 애들이랑. 왜냐면은 말이 편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왜냐면 영어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바보처럼 보이기도 싫었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영어 할 때. 근데 결국 그 당시 제가 나이도 어렸는데 왠지는 모르게 자발적으로 그 한국에서 온 애들이랑은 그냥 쌩을 깠어요. 그냥 일부러 말을 저한테 말 걸면은 그냥 응 하고 그냥 일단은 거의 무시 정도 할 그 정도까지였어요. 예, 좀, 좀 약간 싸가지 없는 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한국인 애들이랑만 놀면은 미국에 온 이유가 없어. 한국인 애들이랑 한국말 하면서 놀 거면 그냥 한국에서 서울에 있었지. 근데 미국에 와 있잖아, 지금. 내가 또다시 언제 내가 얻은 이런, 뭐랄까, 그 기회가 올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미국 애들이랑만 놀았어요. 미국 애들이랑 말 섞고, 미국 TV만 보고, 미국 신문만 읽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결국 제가 결국 거기서부터 제가 처음에 그런, 뭐랄까, 음,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곳에만 집중하고, 다른 건 희생하고. 그래서 미국 TV만 보고 미국 말만 하고 미국 말만 듣고 미국 노래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느새 모르게 저는 영어를 잘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 영어를 못했으면 나는 좀 쪽팔리고 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 나라에서. 왜냐면 뭐 이 사람들한테 뭐 한국말 할 거야? 미국에서? 미국인들한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제가 그 ESL이라는 그 수업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영어를 그 제 2국어로 하는 그 교환 학생들이 가는 그런 건데 교환 학생들은 일부러 안 놀았다 했죠. 저는 그 수업을 그 2년 2년 후에 졸업을 했을 예정이었는데 저는 3달 안에 졸업을 했어요. 한 3달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 한 3달 정도. 다른 애들은 그래서 저는 3달 만에 영어를 완전 숙지했어요. 그 수업 졸업하고 영어 완전하게 숙달하고 영어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미국 사람처럼. 이제 저랑 같이 한국에서 온 애들은 3년이 지난 후 아직도 영어를 버벅거리고 영어로 제대로 대화를 하지도 못했어요. 3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저는 3달 만에 그걸 했던 거를. 왜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어.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들끼리 놀다 보니까 한국어로 하면서 영어를 잘할 수밖에 영어를 잘할 수가 없지. 근데 저는 일부러 쪽팔리는 걸 감수하면서도 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영어를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공 안 하는 게 더 어려웠던 거야.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은 만약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을 잘하고 싶어. 아니면 영어를 더 배워서 잘하고 싶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왕자를 얻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 잘하는 사람들 곁에 나 자신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막 여러분이 좀 살이 좀 쪘다 쳐요. 왕자를 얻고 싶어. 몸 좀 잘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헬스장을 가.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그 몸 좋은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거예요. 헬스장도 그냥 아파트 그런 뭐 그 아저씨 아줌마들 있는 데만 가지 말고 제가 얻은 게 뭐냐면 저는 그런 헬스장에 다녔거든요. 근데 약간 뭐랄까 그 삘이 없어. 왜냐면 다 아줌마들 아저씨만 기운도 없고 서로 수다만 떨러 왔고 트로트만 들으러 왔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운동 대충 하고 나. 근데 이제 그 지금 다니는 헬스장은 이제 근육 빵빵한 사람들 몇 명 있는 거예요. 예, 꽤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좀 더 잘해야겠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죠. 영업도 저도 이제 제가 있는 회사는 영업 진짜 와 판매 왕들의 왕들만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와 잘할 수밖에 없어. 예, 일을 더 하고 싶고 일을 더 잘 배우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싶은 게 있다 치면은 그런 환경에 자기 자신을 조성을 하세요. 그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살이 좀 쪘는데 주변 친구들도 다 치토스만 먹고 콜라만 마시고 맥도날드만 먹고 다 살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살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 그거 눈에는 그게만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여러분은 이제 자기 주변에 5명의 평균이라고. 예, 좀 많이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긴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네 성공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면은 성공 안 하기가 더 어렵다. 네, 이제 여섯 번째로 들어가면은 그 저번 거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바로 성공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그 비만인 사람을 예를 들게요. 그 비만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소파에 가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치토스만 먹고 이제 콜라만 들이켜 마시고 치킨만 먹고 헬스장을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 오늘 피곤한데 가기가 싫어. 아 여기 너무 편하네. 막 헬스장 가면 너무 아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살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감정에 휘둘리는가 보니까. 그 약간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면은 인간은 감정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무언가를 행동을 했을 때 감정으로 인해서 실행을 하고 이제 뭐냐 로직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아 객관으로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저희는 무언가를 할 때 다 감정에 의해서 해요. 그래서 저기 힘든 건 알아요. 저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약간 노력하고 많이 아직 뭐 갈 길이 많긴 하지만 멀긴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거의 차이점이죠. 만약 제가 내일 일어났을 때, 아, 진짜, 잠도 많이 못 자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진짜 뭐, 고객들 상대 못 하겠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가서 낮잠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야 하는 거,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고객과 상담을 하고, 더 많은 고객과 상담을 하고, 예, 결국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마치 그 헬스장 그 비만인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치토스를 먹는 거지만 해야 하는 것은 목표를 위해서 헬스장에 가지고 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네,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자신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대충 다 알아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안 하죠. 뭐냐,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네,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감정을 얻었을 때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은 그런 경우 많았죠. 일어났을 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객 판매했거든요. 뭐냐면 클라이언트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3시에 일어났을 때 제가 뭐 기분 째지게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판매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일어났을 때 인생을 증오하면서 이러고 하기 싫었죠. 사실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거였고 저는 그걸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고객들과 판매하고 상담하고 네. 피곤해서 뒤질 것 같을 때 고객과 계속 판매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제 2023년에 제가 더 뭐랄까 더 한 거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해야 하는 것 계속해라. 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의 차이점은 있고 그리고 성공은 여러분의 감정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왜냐면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 그거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음, 네, 예를 들어서 복싱 매치가 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 야인 시대처럼 막 1대1. 예, 맞짱을 깠어요. 만약에 철수와 맹구가 싸웠는데 만약에 그날 철수가 막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맹구한테 막 얻어 맞았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마지막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맹구가 승리했고 철수가 실패했다. 그거밖에 기억을 안 하거든요. 철수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날 실패했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게 저희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차가운 현실이에요. 차갑지만 진리적인 현실이죠. 결국은 이거거나 이거야.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그 약간 힘든 진실이긴 하지만 결국 그런 거고. 근데 거기서 약간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책임감을 얻게 되는 거죠. 책임감을 얻으면서 좀 더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2022년도에서 마지막으로 얻은 7번째 교훈은 저는 은퇴를 안 할 것 같아요. 참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한데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이제 아, 그
뭐랄까, 음, 돈을 일 안 하고 계속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면 나 은퇴 빨리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막 여행만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여자 만나고 막 그러게만 그러고만 놀기만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이번에 갔을 때 일주일 반 정도 일을 안 했거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휴가를 한 거죠. 달리기만 하다가.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 느낀 게 첫 번째 날부터 몸이 진짜 막 쥐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아, 지금 일하고 싶어. 고객 판매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날부터. 근데 이제 물론 뭐 재밌었죠. 제가 재미없었던 거 아니에요. 불행했던 것도 아니고 뭐 유럽에서 막 완전 재밌고 막 이번 연도 거의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어요. 최고의 경험 중 하나인데 이제 그 동시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평생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걸 막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할 수는 막 1년 내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저도 휴가 내고 뭐 유럽 여행 가고 싶고 막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막 쉴 때는 쉬고 그러고 싶죠. 근데 저는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왜 사람들이 그 50, 60대에 은퇴를 하고 돈은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다시 일하러 돌아오는 걸까? 네. 왜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거나 경비 아저씨를 하거나 왜 다시 돈이 굳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왜 골프만 계속 치지? 결국 인간은 그 허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야, 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웃기게도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일함으로써 거기에 뿌듯함을 얻고 약간 무언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봤을 때 해변가에서 막 모히또나 막 쭉쭉 빨면서 막 그 1년 내내 그걸 하면 지루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저희 경우는 막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중에 무언가를 하든 그리고 이것을 막 이거에 발전하는 거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발전하는 거에서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 얻은 게 뭐냐면은 물론 여행하고 싶죠. 물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은퇴를 정말 할지엔 의문이 들어요. 현재로서 나중에 바뀔지는 모르죠. 나중에는 하기 싫어. 은퇴나 할 거야.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 일하게 될 것 같고 지금 그 유럽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일 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일주일에 한 60시간 좀 넘게 그럴 때도 일하고 있거든요. 뭘 하고 싶은 거 있죠. 여자 더 만나고 싶고 친구들 더 만나고 싶고 행사들도 더 가고 싶고 여행도 더 뭐 가끔 하고 여행은 근데 좀 해가지고 뭐 지금 예전만큼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막 하고 싶은 거 있죠. 근데 그거에 약간 뭐랄까 일하는 거에서도 약간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내가 뭐랄까 지금 여행을 많이 안 해가지고 내가 좀 약간 불행하고 약간 씁쓸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2022년도에 배운 7가지 교훈들이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보심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본인들 인생에서 어떻게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거기서 실행하면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좋아요 박으시고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 그 벨 아이콘 있죠? 그 꼭 누르세요. 왜냐면 저는 다음에 제가 언제 영상을 올지 몰라요. 계획대로 하면은 23년 계획에 대한 동영상을 올릴 계획이긴 한데 저도 언제 올릴지 몰라요. 왜냐면 바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처럼. 왜냐면 저는 유튜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튜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나중에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성장 과정을 올리는 거고 여러분이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 여러분 인생에 삶의 향상이 있다. 그럼 그건 저의 만족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 더 뭐 보시고 싶은 영상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